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초이로 알려진 황기환 지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경기 악화 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가 92년 전에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폐기했습니다. 미세먼지 등 공해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주정부와 주의회가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기간 마감일이 오는 1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초이로 알려진 황기환 지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퀸즈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 안장되어 있던 황 지사의 유해는 오늘 10일 봉안식을 거쳐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됩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오는 9일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오후 뉴욕에 도착한 한국 국가보훈처 남궁선 보훈예우국장 등 정부 대표단은 뉴욕 청영서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맨해튼 뉴욕 한인교회에서 황기환 지사 추모를 위한 헌화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식은 다음 날 8일 오전 11시에 개최됩니다. 추모식에는 김희한 주 뉴욕 총영사, 뉴욕 일원 한인 단체장들은 물론 법원 소송 등 난항을 겪던 황 지사의 유해 봉안 절차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로버트 홀든 뉴욕 시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황 지사의 유해는 9일 오전 0시 50분 민항기편을 통해 한국으로 봉안되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후 10일 오전 9시 주기장에서 박민식 보훈처장이 유해를 직접 영접하고 영정을 봉송해 운구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2시 대전 현충원에서 유해 봉안식을 거쳐 독립유공자 칠묘역에서 안장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대표단은 2008년 황 지사의 묘를 처음 발견하고 고국 봉안을 의뢰했던 뉴욕 한인교회 장철호 목사와 뉴욕주 법원 소송 과정에서 결정적인 지원을 보탠 보건국직원 노채원 씨를 한국에서 열리는 유해 봉안식에 초청했습니다. 한편 대표단은 유해가 있던 뉴욕시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는 황 지사가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 표지석을 남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의 붕괴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 경기 악화 지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메릭 데이터 프로세싱은 3월에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14만 5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6만 1,000개보다 10만 개 이상 줄어들었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21만 개를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 아울러 노동부가 공개한 2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993만 건으로 전월보다 63만 건이 감소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1,000만 건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이 두 지표는 지난 1년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그간 과열됐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난달 SBB 등 중소지역 은행들의 연쇄 위기도 노동시장에 타격을 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신용 경색의 여파로 기업들이 고용 계획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폭도 커졌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2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는 705억 달러로 전월보다 2.7% 증가하면서 최근 4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6.3으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경기 둔화의 신호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오는 5월 3일 있을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서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54.8%, 0.25% 인상할 가능성은 45.2%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법무부와 민주당 등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의회에 있는 공화당원들은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지원 자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공화당은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요구를 거부하고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이미 정부와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촉구가 메카시 의장을 전술적 곤경에 빠뜨리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인 2017년에서 2021년 법무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왔습니다. 백악관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법무부에 대한 예산은 이전보다 4% 증가한 387억 달러였습니다. 앞서 진행된 기소인부 절차에서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SNS로 대중을 선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부 기관들에 대한 자금 지원의 삭감을 촉구하는 것 외에 민주당 등을 향한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법 집행을 완전히 무기화하고 이미 우리의 선거를 방해하면서 악랄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개입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민주당은 유례가 없이 법 체계를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고 그것이 지속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거의 모든 법률가와 정치 분석가는 불공평하고 도덕적으로 역겨운 이 기소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심지어 사건 자체도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시간주가 92년 전에 제정된 낙태 금지법을 폐기했습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는 어제 낙태 금지 폐지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어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지난달에 통과시킨 낙태 금지 폐지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낙태 금지법은 1931년 발효됐습니다. 낙태 권리 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던 민주당 소속 휘트머 주지사는 이번 낙태 금지 폐지법 법안에 서명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법이 우리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1931년 9월 발효된 낙태금지법은 임신 중절 수술을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약물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판단하고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973년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한 이른바 로데 웨이드 판결을 내리면서 사문화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고 낙태권 존폐 결정을 각 주의 판단에 맡기면서 다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시간주는 주민 발의를 통해 낙태권을 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때 이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57%의 찬성률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사이 낙태 옹호 시민단체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헌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낙태 금지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휘트머 주지사는 1931년의 낙태 금지법은 방아쇠법이 아니라 좀비법이고 이 법은 우리 모두를 괴롭힐 위협이라며 법안 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미주리주 남동부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두 차례나 토네이도로 초토화된 이 지역은 다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미주리주에서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주리주 경찰은 이날 오전 볼린저 카운티를 덮친 토네이도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을 전역에 걸쳐 12채의 건물이 부서진 것을 포함해 총 87채의 건물이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사망자들 가운데 일부는 고속도로 주변의 가건물, 트레일러에 살던 일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3시 30분께 미주리주 볼린저 카운티에는 토네이도가 상륙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 토네이도가 밤새 중서부 지역에서 목격된 10여 개의 토네이도 중 하나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닷새간 테네시주를 비롯해 아칸소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등 11개 주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소 32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700만 명,
미국에서만 약 60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등 공해가 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한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어제 하버드 대학의 첸 공공보건대학 연구팀은 이전 연구 14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등 공해가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고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엄격한 대기질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연구팀은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공해와 만성적으로 접촉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심지어 정부의 미세먼지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12 마이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세먼지의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날 BMJ 의학저널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마크 웨스코프트 생리학 교수는 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2 마이크로그램만 감소해도 치매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면서 미세먼지가 낮을수록 치매 위험이 더 낮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세제곱미터당 12 마이크론인 기준을 9에서 10 마이크론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서는 인간보다 인공지능 AI가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를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다사이나이 병원의 스미트 심장연구소 연구팀은 과학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인간보다 인공지능 AI가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를 더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심장학계에서 인간과 AI가 대조군을 이루는 임상 실험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상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 전문 기사인 일명 소노그래퍼에 의해 진행됩니다. 소노그래퍼가 초음파 검사를 한 뒤 검사 결과를 1차적으로 분석하면 전문의는 소노그래퍼의 초기 분석과 초음파 검사 결과지 등을 최종 판독하고 병명을 진단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임상실험을 통해 소노그래퍼와 AI 중 누가 더 정확하게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지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3,500건의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를 소노그래퍼와 AI에게 무작위로 배분한 뒤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게 했고 마지막 최종 진단은 분석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심장 전문의가 내렸습니다. 그 결과 소노그래퍼의 초기 분석 가운데 27%는 심장 전문의로 넘어가자 다른 진단이 도출됐습니다. 반면 AI의 초기 분석 중 심장 전문의에 의해 진단이 바뀐 경우는 17%에 불과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수치를 근거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분석에서 AI가 인간을 능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논문 주 저자인 데이빗 오양 박사는 AI는 빠르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심장 전문의와 구별할 수 없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소노그래퍼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한데 AI가 환자들의 귀중한 시간을 절약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주정부와 주의회가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상 기간 마감일이 오는 1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지난 4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예산안을 두고 의회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예산안 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해졌다며 협상 기간 마감일이 오는 10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일까지 임시 예산안이 승인된 만큼 주정부의 모든 업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의장 역시 주지사와 함께 2시간여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예산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많은 것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와 주의회는 특히 보석개혁법 개정을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행정예산안에는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보석개혁법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자들은 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뉴욕시 차터스쿨 확대안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주의회는 차터스쿨 상당수가 시 공립학교 공간을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고 주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돌아갈 예산이 줄고 오히려 공교육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율 인상 추진과 뉴욕 주립대 학비 인상안, 주택개발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주요 논의 포인트로 지목됐습니다.
하와이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지상 낙원이라고도 불리면서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주가 관광객들에게 사실상 섬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낸 수수료로 하와이의 자연 환경을 관리하고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와이주 하원이 관광객에게 관광 허가를 판매하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인해 하와이의 자연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원 비용을 물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관광객이 숲이나 공원, 등산로 또는 주가 소유한 다른 자연지역을 방문할 경우 1년간 유효한 관광 허가를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와이까지 온 관광객은 보통 시내 관광만 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입도 수수료를 물리는 셈입니다. 법 시행 후 5년간은 계도 기간을 두게 되며 그 이후에는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와이 운전면허증이나 하와이주의 다른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는 관광 허가가 면제됩니다. 앞서 주 상원에서는 관광 허가 수수료를 $50로 책정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주 하원 토지 및 자원위원장인 던착은 해변의 경우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인 만큼 관광 허가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 의회가 이렇게 입장료 부과 입법에 나선 것은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관광객들이 하와이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 당국이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이유입니다. 주 하원 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션 퀸란 의원은 주정부가 이 모든 곳을 관리할 자금이 없다며 여행자들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만큼 돈을 내도록 하고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오늘 자신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 의회 지도자 4명의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7일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을 공식 초대하는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방한 중인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 시간 5일 윤 대통령을 예방해 의회 연설 초청 의사를 전했고 윤 대통령은 수락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얼바인시가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한인 1.5세인 태미 킴 얼바인시 부시장은 지난 4월 4일 얼바인시청에서 태권도의 날 지정 결의문이 담긴 액자를 방미 중인 이동섭 국기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에는 태권도는 얼바인시와 서던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세계 200여 국에서 7천만여 명이 수련하는 인기가 높은 한국의 전통 무술이라며 심신 단련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바인시는 오는 8월 27일 얼바인 그레이트 파크 내 야구장에서 태권도의 날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오는 5월 6일 해켄색에 위치한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제22회 효행상 시상식 및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상록회는 행사에 앞서 오는 21일까지 효행상 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효행상은 효자, 효녀, 효부, 장한 어머니, 장한 아버지, 장수상, 사회봉사상 등으로 구성됩니다. 상록회는 지난 22년간 한민족 고유의 효사상을 미국 사회에 알려왔다며 효사상을 실천한 한인들과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5년 이상 지역사회를 위해 힘쓴 사회봉사자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추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매년 여름 실시하는 여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급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거주 14세에서 24세 청소년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청소년들은 7월 5일부터 6주에서 7주간 뉴욕시 산하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유급 인턴 및 파트타임 직원으로 일하고 사회 및 직장 생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뉴욕시 여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은 2억 3,6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여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입니다. 접수 마감은 이달 14일로 참가자는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